궁금하지? 궁금하면 계속 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오아입니다. 안녕. 오늘은 좀 다른 구도지 않아요? 여기는 제 책상이고요. 이렇게 조명을 켰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을 켜가지고 한번 분위기를 내봤어요. 어때요? 좀 새로운 환경이라 설레는데. 내가 설레네? 예쁘지 않아요? 자, 오늘은 제가 왜 카메라를 이렇게 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신앙생활 2탄 INTJ의 연애관을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러 가볼까요? 고고싱! 저는요, 연애에 있어서 조금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그 연애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가 중요했다고, 한몫했다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생기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뚜렷한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 두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면 분명히 그 가정은 저는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한 거고요. 그래서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저는 연애에 있어서 좀 진지하게 만나려고 하는 편입니다. 진지하게 만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가볍게 또 즐기려고 만나는 연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연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내가 좋자고 또 내가 즐기자고 만나는 연애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진지한 연애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게 저는 기독교 사상이랑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도 장단점이 또 있어요. 가볍게 만나는 연애에도 장단점이 있지만 진지하게 만나는 연애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장점은요, 진지하게 만남으로써 그 관계가 조금 더 끈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앞으로 오래 롱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신뢰를 쌓으려고 좀 그렇게 의지되고 또 의지하고 또 서로 이야기 많이 하고 대화를 좀 더 많이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싸우더라도 저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은, 그리고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미래에 대해서 같이 꿈꿀 수 있다는 거. 미래를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꿈꾸면서 조금 더 그 뚜렷해지는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이 꿈꾸는 그 미래, 같이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이 연애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니까 하면서 봐주면 안 되는 것들까지 봐줄 수 있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을 넘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내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성경을 읽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성경책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연애에 있어서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좀 정해놓는 것 같아요. 기준점이라고 하죠. 그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일단 연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캐릭터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남녀가 있는데 서로 사랑을 하면 이렇게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연애를 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요, 확 사랑이 뜨거워졌다가 확 식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가 봐야 할 그 목적에 조금 기준점을 정해 놓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이랑 멀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 한마디로 이성을 놓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주보는 사랑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냐?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데 이 앞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연애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 전진하는 연애를 저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방한테 이 말을 꼭 합니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내가 기준점을 정해놓으면 이성을 놓을 확률이 적어지고요. 얼른 내가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내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거고요. 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어서 성경이랑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이랑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남자랑 여자가 너무 안 맞잖아요. 이번에도 모양을 가지고 남자랑 여자는요, 정말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너무 다른 존재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다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일단 창세기를 읽는데 저희가 창조된 것부터 다른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이 땅에 흙을 빚어서 남자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일단 만들어진 방법조차 다르고요. 목적도 달라요. 이거는 좀 이따 에베소서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목적도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남자는 한마디로 단순하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여자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다. 쟤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여자끼리도 제가 여자다 보니까 여자끼리도 얘기를 하다가 여자들은 진짜 복잡한 것 같아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의 다른 이유가 저는 목적과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는 A라는 거를 주면은 A를 A로 받아들여요. 근데요, 여자는 A를 주면 Z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남자랑 여자랑 이 성격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남자의 장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A에서 A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A를 주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A야. 알파벳 중에 이거 A야. 그러면은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게 A야? 그러면은 A니까 얘는 B겠고 얘는 C겠고 이렇게 안 가는 거죠. 근데 이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기준을 주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요? 여자는 저는 A에서 Z까지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자의 장점은 남자와 다르게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A에서 A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근데 여자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장점 때문에 단점을 말하자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A를 A만 보면 그거니까 고정이 되어 있는데 A에서 Z까지 생각하니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한 공부는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진짜 꼼꼼히 읽고 설교도 계속 꼼꼼히 듣고 이러면서 이거를 자꾸 그 기준을 정확하게 옳은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남자지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여자를 만나면 저는 이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정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A만 보는 남자랑 Z까지 보는 여자가 만나서 어떤 효과를 낼까요? 그러면 저희 에베소서 말씀과 함께 같이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에베소서를 정말 좋아해요. 에베소서가 6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작은 분량에 너무 내용도 좋고 이해하기 너무 쉬운 말씀들이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에베소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에베소서 진짜 꼭. 아무튼 이어서 이제 연애, 결혼 이어지는데 제가 진지하게 만나는 이유가 이 에베소서를 읽고 좀 뚜렷해진 것 같아요. 에베소서 설교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화정보 목사님, 그 남서울교회 화정보 목사님 설교도 많이 찾아봤고 저희 아버지 설교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먼저 저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아내들아라고 하는 그 말씀에 더 집중해서 읽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진짜 들으면 복종? 내가 또 꿇어야 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 복종하라라는 이유는 사실상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머리 되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쓰여 있어요. 가정이 있다고 봅시다. 이 남편이랑 아내가 있어요. 근데 가정을 이뤘어. 가정을 이뤘을 때 이 가정에서 가장이 되는 건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만큼 내 가정에 머리 되는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와이프가 복종을 하잖아요. 남편은 그냥 그 복종을 받기만 해? 아니죠. 남편도 이제 노력을 해야죠. 희생하고 사랑해야죠. 그래서 이 남편이 내가 복종하는 거를 받는 만큼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에도 황금률이 있다고 봐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나부터 사랑을 하는 거죠. 황금률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황금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트 2. 이전까지는 파트 1이었고요. 파트 2는 책을 통해서 이제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남녀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남녀는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사랑은 감정이 섞인 사랑이 아닌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보고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전까지 사랑을 그래도 감정이 당연히 섞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물론 T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게 너무 맞더라고요. 감정에 사랑이 있어서 감정은 유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2년만 사귀고 부부들이나 연인이 2년만 사귀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당연히 이성적인 사랑이겠죠. 감정으로 이게 치우치게 되면 같은 말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즉, 어가 다르고 아가 다라는 말처럼 같은 말도 못되게 말할 수 있고요. 나는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내 감정이 상해서 툭 튀어나온 말이 상처 주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한테 좀 더 나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말한 말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감정이 푹 상해가지고 빼빼빼빼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얘기가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전 안 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2가지는 뭐가 중요하다고 2가지만 골라보세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스킨십이랑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INTJ로서 제 시간을 공유한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에게 내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면 안 만나거든요. 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시간에 난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런 쓸모없는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소비하지? 아, 이거 너무 시간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나는 영어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성경을 더 볼 수 있고 그 시간에 책을 더 읽을 수 있는데 아, 너무 시간 아깝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만나는 여러분들 당연히 제가 애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스킨십은요, 저는 표현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표현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사람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거나 뭐 안아주거나 뭐 뽀뽀를 하거나 이런 거 다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하겠어요. 손 잡는 거 진짜 못하겠고 안아주는 거 진짜 못하겠고 네, 부담스럽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게 2가지인데요.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그래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관계가 안정감 있게 또 신뢰가 쌓이면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족에서도 포함이 되고요. 연인 사이에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맨날 힘들 때마다 저희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해요. 안아줘요 이렇게. 그럼 너무 힐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법 2가지는 뭔지 댓글로 꼭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저 INTJ의 연애관을 또 공유를 해보았고, INTJ의 장점, 공부, 연구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를 함께 공유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부한 것이 좀 유용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점은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기로 해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연히 거쳐야죠.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조태꾸 알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